재는 거를 또 뭐 나무떼기든 뭐든 간에 금고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돈을 항아리에 묻어서 묻듯이 묻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이 여러 군데예요. 그럼 현장이 여러 군데면 그 각각 현장마다 돈보따리를 그렇게 땅속에 묻고서 그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황당한 일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은행 거래가 일체 안 된다. 모든 집안 식구가, 모든 친지가. 그래서 어디 대포 통장도 빌릴 데도 없다. 그 상황으로 내몰린 거랑 똑같다고요. 뿐만 아니죠. 북한의 범털 460명의 해외 계좌 입출금을 세컨더리 보이콧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저는 이런 일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모 은행인데 뭐 황병서의 돈을 갖고 있어. 그 은행에서 황병서한테 연락할 거예요. 돈 빼가시라고. 저거 이제 법규 적용 시작되면 당신 돈을 우리가 그냥 동결할 수밖에 없다. 추가 입금도 안 받고 출금도 안 되고 돈 빼가셔라. 그럼 황병서가 압록강 건너서 기어 나와가지고 중국은행까지 가서 돈 빼와야 되는데 황병서가 눈치 보여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럼 자기 꼬붕 시킬 거 아니에요. 꼬붕은 돈 빼서 튀죠. 저 법에 의해서 해외 은닉 자산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은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 금고를 들여다 놓고 금고 속에다 달러를 쳐박고 금괴를 쳐박는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랑 똑같죠. 중국의 부정부패 터지니까 터니까 집에서 뭐 베개에서 어디서 전부 위안화 고액권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넣다가 아직 못 넣은 거. 근데 여긴 그게 아니라 은행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끌어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늘밭 많이 나오겠네. 마늘밭. 조폭들이 마늘밭에 돈 묻은 거 캔다는 거 아니에요. 마늘밭 엄청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이 조치를 트럼프가 아까 본 야 판문점에 와 서로 인사하자. 그 트위터 날리는 그날 이 조치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뭐 밖에서 떠들듯이 일부 뭐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사정 하나도 조명 안 하고 마치 뭐 트럼프가 엄청나게 무슨 김정은에 띄워주고 뭐 할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목줄을 완전히 조여놓은 상태에서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정을 조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보이겠냐고요. 일이.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참 한숨이 나오는 게 조중동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조중동에서 당연히 사설이나 혹은 해설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트럼프, 김정은과 문재인을 가지고 놀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김정은 미국의 빗장 열어주고 튀는 것 외에는 다른 길 없어.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고 얘기를 해야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니시티브를 장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의 3대 민족 메시아를 트윗 한 방으로 불러내려. 그것도 하루 두고 시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미국 간에 접촉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열릴 거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이건 뭐 깜짝도 아니고 무례한 거예요. 무례. 이건 다시 말하자면 이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 체제 변화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해석됩니다. 이거요. 북 내부에서는 얼마나 이런 사정 모르겠어요. 신과 같은 존재인데 민족 메시아인데 미 제국주의의 두목이 깡패 두목이 트윗 한 방 날리니까 채신머리 없이 뽀로로 내려가서 아련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보면 북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북의 관점에서 보면 인조가 삼전도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 인조의 머리는 머리라고 안 부릅니다. 대가리라고 합니다. 대가리 9번 찍으면서 항복한 거랑 똑같아요. 인조는 삼전도에 나왔고 김정은은 판문점으로 나온 겁니다. 거기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문재인은 완전히 투명인간 내지 엑스트라 보조 배우로 취급해버렸잖아요. 그럼 조중동 메이저 언론이 이 사정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단 말이죠. 뭐 그거 그렇다고 쳐. 이른바 우파 유튜버 중에서도 조중동과 같은 관점으로 트럼프가 또 우리를 배신하고 김정은을 만나서 시잘데기 없는 쇼맨십을 부리고 갔다. 우리의 고통은 어찌하란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참 이게 거기다가 이제 조중동이 요새 또 이런 거 많이 해요. G20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폭 양보했다는 거예요. 아니 현재 중국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중국 상태는 경기 침체가 이루 말할 길이 없고요. 한계 생산성이 하락했다고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예를 들면 위안화를 1조 위안화를 더 풀면 경제가 1% 성장했는데 이제는 위안화를 1조 위안화를 풀어도 경제가 0.1%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인풋 대비 추가 성장이 점점 줄어들어간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돈을 풀어도 경제가 안 살아나, 뭘 해도 안 살아나. 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악화돼요. 이 한계 생산성 하락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세 번째, 홍콩과 대만의 자유혁명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고 있잖아요. 그럼 홍콩과 대만이 저렇게 자유혁명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면 작게는 광저우, 심천, 동관이 흔들리고요. 크게는 후지안, 샹하이까지 흔들립니다. 최소한. 심지어 산동반도까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중국이 이 상태인데 뿐만인가요? 뿐만 아니죠.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업에 대해서 직격탄을 쏘고 있잖아요. 화웨이, 그 다음에 슈퍼컴 서버 회사 수곤, 그 다음에 AMD는 이제 인텔급의 세계적인 칩, 중앙처리 장치 칩 메이커입니다. AMD 합작사 세 곳,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PCB 회사, 이렇게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직격탄을 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여기에 또 추가 조치를 해요. 지금 거론된 추가 조치가 뭘까요? 한 3천억 달러 아직 관세 안 매긴 거 있거든요. 그거에 추가 관세 매기고 금융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 조치라는 게 치명적이라고요. 미국으로서는 어때야 되죠? 페이스 조절해야죠. 중국이랑 큰 고기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빨리 익히겠다고 2000도씨 산소 용접기로 때려버리면 고기 다 홀랑 타고 고기 익는 게 아니라 용접기 불길 지나간 데만 고기가 그냥 구멍이 뻥뻥 뚫려버리고 고기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 된다고요. 이런 큰 덩어리의 고기일수록 뭉긋한 불에 푹 구워야 되잖아요. 굽는 것도 오븐에서 로스트 비프 덩어리 이만한 거 굽는데 한 6시간, 8시간 걸릴걸요? 우리가 왜 그 미국 출장 가면 로스트 비프 들어간 그 샌드위치나 그 서브 먹죠? 이렇게 길쭉한 빵. 그 보면 이렇게 이런 고기가 이렇게 썰려져 있잖아요. 그게 고기 덩어리만 하거든요. 로스트 비프 고기 덩어리가 보통. 그거 한 6시간, 5시간 굴 거예요. 오븐에서. 천천히 구워요. 우리가 뼈국 삶을 때도 뭉긋한 불에 천천히 하지. 그걸 불을 세게 해놓고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졸아가지고 뼈국이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페이스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랑 큰 고기 덩어리를 어떤 페이스로 열을 가할 거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동아등에서 G20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폭 양보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뭘 양보한 게 있어? 아무것도 없죠. 기존 관세 철회했나요? 화웨이, 수건, AMD 합작사, PCB 회사 이런 데 대한 기술 분야, 첨단 기술 분야에 직격타 때렸던 거 뒤로 뺐나요? 아니죠. 단지 화웨이에 관한 제재를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요, 검토. 그리고 화웨이 하면 제재 풀어도 저쪽 분야만 풀을 거라고요. 핸드폰 쪽.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세트하고 저 통신 장비 쪽 칩셋이 다르거든요. 핸드폰 쪽만 풀어주는 거죠. 그 민수시장이니까. 이런 문제란 말이죠. 이게 문제가. 그런데 어떻게 G20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폭 양보했다. 이런 식으로 신문기사 제목이 나오냐고요. 동화가 그래요. 이거 미국이 페이스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라는 큰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요리할 거냐 두고 페이스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제도권 이 미디어들 보면 한심한 게 반일 드립 치는 거 보면 한심해요. 지금 일본 정부가 첨단 소재 플루오렌 폴리아미드 플루오렌인가 뭔가 아무튼 이 그 LED 같은 화면, 액정 화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예요. 이 일본이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도 99.99%, 순도 99.999%.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업사에 가서 순도 90% 황산 산다 그러면 싸요. 전 가격은 잘 모르지만 키로에 10,000원이라고 쳐봐요. 90%가. 순도 99% 하면 90%나 99%나 거기서 거길 것 같죠? 아니죠. 99%를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정교한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키로에 10,000원이 아니라 키로에 10만 원이 돼요. 순도가 99.9% 그럼 500만 원, 1,000만 원이 돼요. 99.99% 그러면 훌쩍 몇천만 원 돼버려요. 그 순도가 높아질수록 상품이 순정해질수록 가격이 튄다고 이렇게. 기하급적으로 튀어요. 이 소재들이 그래요. 일본이 이런 식의 소재를 잘 만듭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치열한 직업의식, 장인정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 족탈불급의 경지에가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대해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대한 수출을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가 이제 수입선인데 대한 수출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꾸고 그냥 서류만 내면 자동 통과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해버리고 이 조치를 취했다고요. 일본 측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거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30일 날 일본 기업이 징용을 배상해야 한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주도해서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일본 측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2018년 10월 30일에 김명수 등의 대법관 폭도들이 저짓을 저질렀을 때 조중동 중에 누가 제대로 비판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은근히 행간에는 이제 우리가 일본을 버르장머리를 잡고 반일투쟁에 나섰다.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만 잔뜩 올라왔었어요. 당시에. 이번에 피해를 보는 기업과 우리 국민들은 김명수 일당 다시 대법관들이라고 불리는 저 폭도들하고 조중동을 이번에 작사를 내야 됩니다. 저것들이 지금 이 사태를 불러들인 장본인입니다.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주주들은 소액 주주들은 모여서 김명수 대법관 9명
전원합의체 그때 판단했던 자들을 직권남용에 의해서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다수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자들로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주식을 안 갖고 있군요.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주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를 맞춘답시고 토착 외구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바람 잡았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이것들이 코드를 맞춘답시고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폭도짓을 저지른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폭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등법원 법관들은 뭘까요? 폭도 시다발이네요. 지방법원 법관들은 뭘까요? 폭도의 시다발이의 시다발이네요. 연수원에서 법관 되겠다고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있는 연수원생들은 뭘까요? 폭도의 시다발이의 시다발이 지망생이네요. 그러면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폭도의 시다발이의 시다발이의 지망생을 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자들이네요. 이렇게 비참합니다. 자, 이 기사를 오늘 동아일보에 실으면서 동아일보 인터넷판에 보면 중간에 동아일보의 그 채널 A의 꼭지를 소개하는 창이 떠 있어요. 가관입니다. 그 창의 제목을 보십시오. 전번 기업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한 징용 피해 유족. 이렇게 반일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조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신일본제철, 뭐 저기 미쓰비시 뭐 이런 데가 이제 마크에 나왔는데 저걸 전범이라고 누가 규정한 적 있죠? 일본의 연합군에 의한 전후 재판에서 저런 기업을 전범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문서 뒤져보세요. 문서 뒤져보세요. 그러면 아무 기업이나 붙잡고 저걸 전범 기업이라고 몰아붙인 거는 그건 사실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동아에 경고합니다. 저런 식으로 쓰면 세월 바뀌었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당신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겁니다. 전범 기업이라고 누가 정의한 적이 있냐고. 저런 끔찍한 레이블을, 끔찍한 낙인 찍기를 태연히 자행하는 거예요. 조중동이라는 제도권,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의 언론이라는 것들이. 폭도 중에도 이런 개상스러운 폭도가 없습니다. 이런 개상스러운 폭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죠. 정치권, 메이저 언론, 법조, 지식층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중국은 나날이 무력화돼 가고 있고 북한의 D-Day, 그게 생짜배기 침공이 될지 혹은 김정은이 착해져서 빗장 열고 불러들이는 D-Day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북한의 D-Day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엊그저께 시진핑 국빈 영접한 그 김정은이가 트위터 한 방에 깨갱하고 판문점까지 기어 내려오는 거 보세요. 그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 정도까지 가시권 들어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안 만날 걸 김정은이도 자기도 저기 자존심이 있고 민족 3대 메시아로서의 기본 그 채신머리가 있지 외교 프로토콜이 하나도 작동한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Say hello 할 테니까 내려와 임마. 하니까 그냥 바로 yes sir 하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한테 야 나 쟤한테 say hello 하러 가는데 너 꼭 내 옆에서 사진 찍고 싶다며. 오케이 너 따라와. 근데 너 좀 쭈그러져 있어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편한 시정 잡배 용어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정 잡배밖에 못 돼갖고 제가 용을 이렇게 써요. 다행히 저는 제도권 정치할 뜻이 없으니까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거 뭐냐? 우리가 뭘 밝혀준 거냐? 트럼프 전략에 맞았다는 거예요. 북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 뒷배에서 나오는 도발이다. 개가 사납게 짖으면 주인을 패면 개가 얌전해진다. 주인인 중국을 무력화시켜버리니까 중국을 미중전쟁 벌려서 길을 팍 꺾어 놓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다.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프레임에서 지금 상황을 해설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권이 알려줘야 되고 메이저 언론이 알려줘야 되고 지식층이 알려줘야 되고 법조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의 10월 30일 그거는 경솔한 판단이었고 국가 공동체의 전체의 관점을 모르는 거였다. 이렇게 해서 법조인들이 성명을 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복 벗으면서 판사들이 혹은 판사가 직접 못 나서면 변호사랑 그 수많은 법대 교수들이 나서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일을 풀 거 아닙니까? 저 김명수 일당 대법관이라는 저 잡스런 폭도들이 저지른 일을 누가 풀 거냐고요. 안 나서는 거 아니에요. 지식층이 타락한 거죠. 이것들은 그냥 졸업장 걸머지고 무슨 자격시험 통과된 거 사법고시 통과된 거 행정고시 통과된 거에 면허장 걸머지고 졸업장 걸머지고 그냥 자기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지 그 자기 편하게 사느라고 줄 서는 그 줄에 따라서 줄에 의해서 지금 사회가 박살나고 있고 국가가 박살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들 아니에요. 이건 지식층이 아니죠. 그냥 먹물이죠. 한심한 먹물이죠. 오징어 먹물보다 못한 먹물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너무 잘 살게 돼서 그래요. 머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영혼이 성숙하지 못하고 너무 잘 사는데 바깥에서는 50년 동안 해체뽕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무슨 섹스가 여자 남자가 꼭 해야 돼. 남남끼리도 하고 여여끼리도 하는 거지. 뭐 결혼도 그렇지 뭐 남녀 간에 꼭 결혼하란 법 있나? 남남도 부부가 되고 여여도 부부가 되는 거야. 세상에 옳고 그름이 어딨어. 세상에 선과 악이 어딨어. 다 상대적인 거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옵나이다. 아미아 무타벨. 나무아미 다불. 알라후 아크바르.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이게 해체뽕이거든요. 이게 해체뽕 아니에요. 50년 동안 미국과 서유럽이 해체뽕에 시달려 왔잖아요. 2016년부터 그게 지금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인문학 배우고 경제학 경영학 같이 현실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사회과학 배우고 온 사람들의 뭐 거의 90%는 해체뽕을 머리에 맞고 오거든. 거기다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북한이랑 대립하기 싫거든. 떡국물이나 좀 주고 그냥 지나가지. 친북뽕이죠. 햇볕뽕. 잘 살게 됐는데 더 잘 살려니까 중국 빨아줘야겠거든. 친중뽕이죠. 친북뽕, 친중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전체주의에 대한 판단력을 없애버려요. 전체주의에 대한 판단력을. 피바다 계급투쟁, 피바다 민족투쟁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피바다 국가관, 국가종교. 이게 없어진다. 그건 나쁜 거야 라는 판단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친북뽕과 친중뽕이 무서워요. 저 친북뽕을 맞아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무도덕한 상태가 돼요. 본질이. 김일성 영생교도 오케이, 모택동도 오케이.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냐고요. 도덕에 대해서. 근데 도덕 흉내는 또 다네. 나는 진보요, 나는 정의요.
희한한 그런 잡탕이 된다고요. 이게 우동사리가 들어와요, 머릿속에. 이게 대한민국 지식층, 법조, 메이저 언론, 정치권의 멘탈이에요. 이 비참한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유시민이 조직화돼야 돼요. 조직이란 뭐냐? 유튜브 학습 같이 공유하고요. 회비 꼬박꼬박 내는 거. 그게 조직이에요. 자유시민 조직화에는 답이 없어요. 자유시민 조직화돼가지고 특히 이제 종교인 신앙인들까지 같이 해서 한 전국적으로 3,000원, 5,000원 내는 회원이 한 40만 명.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같이 추천되는 유튜브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한 4, 50만 명 되면 한 지역구에 한 2,000명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비열한 이 타락한 지식층, 정치권, 언론인들이 줄을 서죠. 그리고 그러면 민노총이나 전교조 이런 애들은 숨도 못 쉬죠. 아, 나 친구 따라서 잠깐 가입한 거지. 나 그거 굉장히 싫어했어. 이제 스스로 기억을 그렇게 조작을 해요. 한국 사람들 간사하고 비열하게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억 조작의 달인들입니다. 자, 뭐 그런데 뭐 우리가 보면은 이게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지금 씨앗을 잘 만들어 두면 북한의 D-Day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한반도의 상황이 급속히 무르익어가면서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핵 이전에 지금처럼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많지만 아직 미숙하지만 2017년 3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2년 한 3개월, 2년 4개월이 지나면서 한 30개월 지나면서 나름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나름 서로 간에 식별이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스마트한 묘목과 씨앗을 잘 만들면 이게 기후가 확 바뀌었을 때 하루에 막 5m, 10m씩 자랍니다. 믿으시고 같이 한번 준비해 주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그 정당 정치에 초연한 그 심판연대라는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지금 뭐 유권자 모임이죠.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한 10번 가까이 모였어요. 10번 넘어 모였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유권자 모임이 이제 선거구별로 모여야 되니까 샘플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하는 나경원 한 발 삐끗하면 우리나라 야당 박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철새 대명사 더불어민주당 진영 지금 행안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용산입니다. 나경원은 동작을 두 군데의 말하자면 유권자들 모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장마철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7월 4일부터는 진례 집회입니다. 무지개 식당이고요. 이 010-2391-2077로 문자로 참석 남겨주시면 연락에 가서 잘 안내해 드립니다. 이게 뭐 천천히 가는 거고 너무 이상주의적인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방식 외에는 아마 제 느낌엔 별다른 길이 없어요. 이 유권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는 학습이 같이 공유되고 그리고 회비가 모이고 이런 그 자유시민들의 네트워크가 되게 바람직하게는 유권자의 한 1%, 40만, 힘을 쓰는 데는 유권자의 0.1%, 4만 정도가 전국적으로 모여야 작동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번 해보시죠, 같이.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